지금 당신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거나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물리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때로는 평생 남아 상대방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비슷한 경험과 처지에 있어서 말실수를 해도 쉽게 용서받고 이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권위를 갖게 되고 그 권위로 인해 우리의 말은 더 큰 무게를 갖게 됩니다. 부모로서,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는 때로는 상대방의 인생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행실을 빠르게 한다. 이는 말의 힘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20가지 말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1. 내가 예전에 말이야. 이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대부분 자신의 경험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내가 예전에 너와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내가 예전에 그런 실수를 해봤는데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전하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20년 전, 10년 전의 경험이 지금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상황과 성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필요한 해결책이 다를 수 있고 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경험을 강요하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열어주는 자세가 훨씬 바람직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대화는 일방적인 훈계가 되고 상대방의 마음은 점점 다쳐갑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이야기하는 태도야말로 더 깊이 있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 나이에 그게 뭐야?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파괴적인 표현입니다. 4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50대에 대학원에 간다고? 이런 반응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치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꿈이나 도전을 비웃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쉽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컬럴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시작했고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65세에 첫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말하는 그 나이에 뭐하러? 라는 시선을 뛰어넘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맞아. 내 나이에 이런 걸 꿈꾸는 게 무리였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도전해보지도 않고 먼저 포기하게 만듭니다.
도전 없는 인생은 점점 활기를 잃고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준비 정도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꿈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응원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믿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넌 안 돼. 이 말은 상대방의 모든 가능성을 한순간에 박탈하는 가장 무서운 표현입니다. 넌 공부 머리가 없어. 넌 사업에 소질이 없어.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대로 말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권위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을 던질 때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자존감과 자신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넌 안 돼. 이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고 스스로 그 한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어릴 때는 말이 늦어서 지적 능력을 의심받았고 에디슨도 학교에서 너무 바보라 가르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말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었기에 결국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누군가의 가능성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넌 안 돼. 대신 아직 안 될 뿐이야. 계속해보면 달라질 거야. 이런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4. 나는 원래 그래. 이 말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를 거부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해. 나는 원래 감정 조절이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들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합리화하고 고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반성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진정한 성숙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은 그런 노력을 포기하고 현재의 모습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내가 바꿀 생각은 없으니 내가 참고 견뎌라 라는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부담을 줍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이해하고 참아야만 하고 그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입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개선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판이나 간섭을 할 때 이 말을 덧붙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반발할 것 같을 때 이 말 한마디로 마치 모든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처럼 포장해버리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실된 말과 위선된 말은 천지 차이다. 진심 어린 충고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위선적인 충고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서 상대방의 반발을 막기 위해 이런 말을 씁니다. 겉으로는 너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기분과 입장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다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할 때도 강요하거나 답을 정해두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6.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라고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사실상 그 감정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감정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감정을 느끼는 기준과 정도는 다르고 그것은 각자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강조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이 상처받았다 고 말한다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령 자신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점점 부끄러워하게 되고 결국 마음을 닫게 됩니다. 관계에서 감정 소통이 막히면 그 관계는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좀 더 말해줄래?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로 다가갈 때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7. 내가 다 해줬잖아. 이 말은 자신이 베푼 은혜를 내세우며 상대방에게 빚진 감정을 강요하는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도움을 준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 한 행동이라면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내세우는 순간 그 행동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도움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한 조건이었는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자녀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책망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감정은 건강한 독립과 자아 형성을 방해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드러내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받은 사람 스스로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8.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경험을 전수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전달 방식이 잘못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가르침은 부드럽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연한 사고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넌 아직 어려서 몰라라는 말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나이를 이유로 평가절하 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은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점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든 세대 역시 젊은 세대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나이와 경험의 차이는 인정하되 그것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내 경험으로는 이런 점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식으로 조언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충분히 들어준 뒤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태도가 현명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9. 그때 그 사람이 잘못했어. 과거의 잘못이나 상처를 계속 들먹이는 말입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이런 말을 반복하면 결국 현재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끝난 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계속 꺼내며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은 관계를 소모시키는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를 잃는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계속 들어야 하는 상대방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관계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연관된 과거의 일이라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무기로 삼으면 상대방은 점점 방어적으로 변하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닫아버려 어떤 건설적인 대화도 이어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과거는 교훈을 얻는 재료로 삼되 언제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때 일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소통법입니다. 10.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 말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지식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표현입니다. 특히 토론이나 대화 중에 자신의 주장이 약해지거나 반박당할 때 감정적으로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논리로 설득하기보다 나이, 경험, 지위 등을 내세워 상대의 말을 억누르려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온다.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으려는 자세가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때로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순수한 질문이나 생각이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점점 꺼리게 됩니다. 결국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되고 상호 이해와 학습의 기회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특히 학습과 성장이 중요한 젊은 세대에게 이런 말은 자신감을 꺾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의견을 나누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화의 태도입니다. 11.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은 사람을 고정된 틀에 가두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사람이 변하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단정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본성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의지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틀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라며 변화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이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어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낙인 효과를 만들어내며 개인의 자아 실현 기회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예전에 거짓말을 자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원래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변화 의지를 꺾고 결국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실현 예언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신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를 북돋아줍니다. 변화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실제로 그 변화를 촉진하는 동력이 됩니다. 12.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회피하고 포기하는 태도를 조장합니다. 공자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용기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군자는 의로운 일 앞에서 용기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는 말은 문제 해결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물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그저 참고 넘어가려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개인의 발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진보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같은 문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함께 고민한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사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더욱 해롭습니다.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포기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기의 도전 정신과 변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13. 너는 항상 그래. 이 말은 과거의 행동만 보고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는 표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정관념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과거의 틀에 가두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그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변화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신감을 잃게 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말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경직시키고 소통을 막는 벽이 됩니다. 상대방은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되고 진정한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인간은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행동이 현재의 그 사람을 완전히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약속을 자주 어겼던 사람이 지금은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변화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인정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 예전과 달리 많이 달라졌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북돋아줍니다. 변화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은 지속적인 성장의 동기가 됩니다. 14. 돈이 전부는 아니야.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시할 수 있는 위험한 말입니다. 공자는 중용의 덕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극단적인 관점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은 생활의 기본 조건이고 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실적인 고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고민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대신 경제적 어려움이 정말 힘들겠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현실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공감적 접근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또한 이런 말은 때로는 기득권의 논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 고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간과하는 태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15. 너도 이제 철 좀 들어야지. 이 말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강요하는 표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강요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으며 오히려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성숙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장 속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성장 속도와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개인의 발달 과정은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하는 사람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전한 성장 과정을 방해하고 자아,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성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북돋아줍니다. 긍정적 인정은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16. 그건 내 잘못이야. 이 말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공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가 성숙함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비난은 상처만 남기고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난하는 것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솔직한 소통을 막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그건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라고 말한다면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도 상대방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런 말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계속해서 비난받는 사람은 그 관계를 피하려 할 것이고 결국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비난이 아닌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7.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이 말은 체념과 냉소를 담은 표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인정하되 극복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체념은 변화를 막는 족쇄가 되며 발전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물론 인생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은 희망을 빼앗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은 마치 운명론적 사고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서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체념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기는 꿈과 도전의 시기여야 하는데 이런 말은 그 소중한 기회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좋은 일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북돋아줍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8. 그 사람은 널 이용하는 거야. 이 말은 불신을 심어주는 표현입니다. 공자는 신뢰는 모든 관계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과도한 의심은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 간의 유대를 약화시킵니다. 의심은 전염성이 있어서 한 번 심어진 불신은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도 없이 불신을 심어주는 것은 해롭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의심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인간관계 형성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친구를 사귄 사람에게 그 사람은 널 이용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좋은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때? 라고 말한다면 신중함을 권하면서도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게 합니다. 19.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이 말은 비교와 평가를 담은 표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능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부당합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성장 과정과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무시한 비교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각자의 페이스와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 속도가 느린 사람에게 너는 왜 그렇게 못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더욱 위축되고 학습에 대한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 효과를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내 페이스에 맞춰서 하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지지적인 말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0. 내가 너무 약해. 이 말은 상대의 약점을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공자는 진정한 강함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약함을 비난하는 것은 상대를 더욱 위축시키고 상처를 줍니다. 강함과 약함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강함과 약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약함이 실제로는 깊은 내면의 강함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감정적인 민감함이나 공감 능력이 그 사람만의 특별한 강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무 약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더욱 고립감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복 과정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힘들겠지만 너에게는 이겨낼 힘이 있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내재된 회복력과 잠재력을 믿는다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하지만 말은 상처를 주는 도구만이 아니라 치유하고 격려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지혜를 빌리자면 말은 항상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만큼 말의 책임도 커집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절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며 조심스러운 언어를 사용한다면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아닌 치유가 되고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더욱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느린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